40살 구한 소리입니다. More better.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러시잖아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전 자주 울어요. 전 정말 자주 울어요. 전 진짜 울보거든요. 우는 건 멋진 거예요. 질질 짜는 건 좀 그렇지만 유년 시절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ADHD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자, 시작했나요? 예,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다르네. 약간 지금 그치. 살짝 달아오르는 거. 근데 철판 굉장히 잘 까실 것 같아서. 그럼요. 근데 존댓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없지. 그래. 저기 보고 네네. 말했다가 마지막에 앵콜 마지막 엔딩 표정. 좋습니다. 엔딩 표정.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PD로 일하고 있는 구한솔이고 글을 쓰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엔딩 표정했어? 준비하시면서 네. 어떠셨는지 좀. 약간 해보지 않았던 고민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것들이 자유롭게 구상되어가는 느낌? 그게 포인트다. 음. 구상을 해 나가는데 자유롭게 해보야. 진짜 제한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고민했어요. 뭐 아이돌이라고 적을까? 뭐 아이돌이라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말리잖아요. 맞지. 네. 정말 그냥 상상이니까. 그렇지. 상상이었어요. 맞아. 상상이니까. 차은우? 왜 차은우를 왜 데리고 와요? 차은우 걔 섰거라.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몇 년도로 맞춰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29살이니까 40살이 되고 싶어서 11년 뒤로 한번 35년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딱 마흔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30이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30이 되는 걸 다 좀 싫어하잖아요. 좀 맞아. 저는 약간 그게 리셋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살 때 대학 들어가거나 하면서 뭐 다른 일을 하거나 하면서 내 인생 약간 리셋 한번 했듯이 30도 약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40에서의 삶이 리셋하면 맞아. 제가 이 인터뷰 질문지 쓰면서 적었던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라도 뭐 하나는 하지 않았을까? 10년이나 지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30대가 엄청 더 기대가 되는데. 솔직히 나 30이 너무 기대돼. 음. 진짜 나는 뒤졌어. 다 잊었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니까. 차은우 걔 섞어라. 우리가 빠른이어가지고. 맞아. 친구들 보면 약간 킹받하지 않아? 회사에서 나도 30대 그러니까. 라인에 넣으려는데 전 빠른 년생이라 저는 29인데요. 아직 저는 20대 후반인데요. 근데 30은 기대된대. 죄송하지만 20대세요. 저희는 MZ예요. MZ예요. 가볼까요? 좋아요. 오늘 어떻게 가볼까요, 비리님? 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뭐 할까? 그냥 시계를 그러죠. 샀으니까 시계를 하나 샀어. 그렇게 할까요? 예쁘다. 어때? 얍. 하나 둘 셋 얍 하면 이렇게 하는 걸로? 오케이. 2035년으로 한번 가보죠. 네. 자, 하나 둘 셋 얍. 약간 말한 것 같다. 얍. 얍.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의 나이 40살이 된 PD로 일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는 구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 특성상 좀 해외에 있는 일이 좀 잦다 보니까 이번 주말에는 좀 그냥 가족들이랑 최대한 좀 시간 보내야겠다 싶어서 가족이랑 근방에 그냥 근교에 잠깐 여행 갔다 온 정도로만 좀 있었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어서 남은 시간에는 글을 좀 썼습니다. 글을 자기소개에 넣을 정도로 글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떤 글을 쓰세요? 에세이 형식을 빌리는 글들이고 스스로에 대한 것들의 내용을 많이 적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휘발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붙잡아 뒀다가 글에다가 입혀서 남겨놓는 편이에요. 일상 속에 글이 정말 녹아있네요. 네, 정말. 그 덕에 책을 또 내셨던데.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책까지 쓸 정도는 아니긴 한데 또 우연찮게 또 좋은 또 네네 좋은 제안이 와서 네. 또 같이 책을 한 권 쓰게 됐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저도 봤어요 서점에서. 네. 거기 책 제목이 책 제목? 지금도 계속 글을 좀 모아두고 있어요. 책을 위해서만은 아닌데 또 기회가 되면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게 계속 꾸준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집중하고 지내시는지? 최근에는 제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도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좀 평범한 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 일에 대해서 더 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할 때에만 집중한다기보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거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솔직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일이 감정적으로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 힘든 순간이 정말 많은데 가족들하고 있으면 이런 힘든 감정의 순간들을 조금은 벗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지금 PD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쪽은 국제 좀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쟁이나 기아나 병이나 보건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아우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제가 그런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P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20대 때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뭔가 뚜렷한 큰 신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내가 PD라는 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광고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해봤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싸워본 적 있나? 그래서 저걸 쟁취해보려는 노력은 한 적 있나? 그냥 생각해보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 쌓은 어빌리티들을 바탕으로 30대에는 이제 나의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토대로 일을 해봐야겠다 해서 국제 NGO 단체에서 일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굶어 죽거나 누군가 전쟁으로 죽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 보건이나 의료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까지 계속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신념을 바라보고 나는 이걸 위해서 일하겠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원하긴 하지만 이거 실행을 옮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동일한 생각이긴 해요. 근데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사회의 어느 부분에 어느 축을 담당할 건지에 따른 차이라고 봐요. 저는 조금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거나 사람들이 잘 보지 않거나 그리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곳에 집중을 하고 싶은 거고 어쨌든 나아가는 방향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카메라 그러시잖아요. 하셔야 될 것 같아. 누구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누구나 그게 옳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쵸. 내 에너지를 정말 거기에 쏟느냐 안 쏟느냐 또 그건 정말 다른 이야기죠. 정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한솔님은 어떤 신념과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한솔님이 가지고 계신 신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적인 문장으로 만들면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자라는 문장이겠지만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어떤 기사를 딱 접했을 때 제 느낌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어딘가에서는 뭐 배부르게 먹기도 하고 음식이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아사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문제는 계속 있었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2020년대부터 지금 30년대 오기까지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워딩일 수 있지만 저는 21세기에는 누군가 굶어 죽거나 보건의료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단순히 국내가 아니라 국외,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활동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이 무작정 대단한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되게 멋진 일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주는 콘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곳도 있구나, 지금 이런 상황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지? 하는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신념입니다. More better, 약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좋네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유튜브라는 맞아요. 그 채널에서 광고가 그렇게 많이 떴거든요. 워낙 맞아요. 영상을 보기 위해선 광고를 봐야 했는데 맞아요. 그런 NGO 단체 네. 약간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쵸. 뭔가 그냥 보기만 해도 좀 마음 아파지고 그런 맞아요. 거 보면은 꼭 그렇게 스킵을 누르게 될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단순히 가난하다, 굶고 있다 라는 것만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나 시청자들이 봤을 때 마음에 좀 더 와닿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조금 더 실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는 또 새로운 방식의 그런 것들을 열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네, 관심이 더 쏠릴 수 있고 네, 더 말씀하신 그 신념대로 맞아요. 나은 방향으로 모두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온전히 제 몫은 아니지만 제 퍼센티지도 좀 있다는 거. 요만큼 정도는. 어떨 때 일할 때 가장 보람됨을 느끼세요?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초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거나 방송국이나 어떤 단체나 강연이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초대를 받는데 그런 곳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동기를 준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왜냐면 저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이 문제들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여러분들한테 건네줘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의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고 의사이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더 동기를 받아서 여기 오신다거나 이 구호 현장에 와서 도움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늘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뿌듯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저를 어딘가로 초대해 주는 거고 그런 곳으로 초대받아서 갔을 때 대면에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됐을 때 좀 뿌듯함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매 순간 보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왜 한솔님한테 이 일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왔을까요? 개인 가치로서의 뭔가 계기는 너무 간단한 게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는데 뭔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잘 하지 않게 되고 괴로웠는데 사실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1차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일 수도 있어요.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 했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고 있는 가책을 더 강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더 세게 마음에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어릴 때 경험이 있었어요? 나 좀 이렇게 느끼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세게 이게 아프네?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얘기지만 전 자주 울어요. 어. 전 정말 자주 울어요. 전 진짜 울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냐, 아무 일도 없었어. 오늘 아무 일도 없고 오늘 퇴근 너무 잘했어. 일도 너무 잘하고 지하철 역사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지하철이 싹 지나가면서 바람이 딱 분다? 그럼 약간 눈물이 나요. 감수성이 풍부하다기보다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좀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싶어요. 그러네요. 잘 우세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서 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은데 저는 특정 시기 이후로 우는 걸 좀 받아들일 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울어도 괜찮다. 오히려 울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는 건 멋진 거예요. 질질 짜는 건 좀 그렇지만 운다는 건 진짜 멋진 거 아니에요? 저는 운다는 게 너무 멋져요. 전 제 나이 이제 40 되고도 이렇게 잘 울 수 있는 제가 너무 좋아요. 저를 사랑해요 아직. 왜냐면 약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표현 행위잖아요. 인간만이 슬픔을 느낀 메커니즘으로 눈물을 흘린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이렇게 AI나 이런 것들로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흉내낼 수 없는 감정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울보라는 타이틀이 네.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잖아요. 않는 것 같아요. 남자 아이에 대한 뜻. 그럼요. 성인 남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 보세요. 덩치도 이만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맨날 맨 뒷자리였어요. 알죠? 맨 뒷번호 이런 애들. 네. 항상 뒤에 가 있어야 돼. 앞에 있으면 야 나와 하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소희님이 말한 것처럼 남자아이가 울보? 운다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시선 속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나? 너무 멋있어. 저 어려움이 없었을까? 사실 제 유년 시절은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체계화된 사회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게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제가 ADHD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ADHD가 우리가 유년 시절이던 2000년대에는 되게 큰 단점이었어요. 그게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게 그냥 산만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진 뇌가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그냥 산만한 아이 취급을 당하니까 정말 유년 시절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나도 내가 왜 집중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하겠어. 왜? 몰라. 그냥 내 뇌가 그렇게 돼 있어. 내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돼 있어. 그래서 그 아픔을 존중받지 못해서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나 잘못됐나? 이런 생각들 많이 힘들었어.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2024년, 3년 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쯤에 돼서야 인식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20년도에 들어서야 ADHD는 말 그대로 진짜 장애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걸 그런 산만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ADHD는 약을 먹으면 돼요. 솔직히 우리가 감기 걸리면 약 먹는 것처럼 그냥 ADHD도 동일하거든요. ADHD도. 그래서 그렇게까지 전환되는데 시간이 정말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제 유년 시절은 그냥 산만한 아이였던 거죠. 애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괴롭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진짜 제가 덩치가 이 정도여서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거지 제가 왜소하고 이랬으면 엄청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요.
전국에 계신 모든 ADHD 분들 기죽지 맙시다. 그게 있어요. ADHD가 다른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같이 동반한대요. ADHD를 가지고 있으면 체계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다 정신질환으로 이어진대요.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조울증이 될 수도 있고 강박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걸 지금은 되게 좋아하는 게